제일 먼저 감정이 뭔가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지점이 강의로 들어가면 좀 긴 얘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가장 간단한 얘기만 해 보자면, 이제 감정이 뭐냐 하는 거는 사실 복잡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감정이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어때?" 그러면 "아 좀 피곤해." 뭐 이런다거나. 이게 피곤한 거는 몸의 상태이지 감정이 아니거든요. 1차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동물적인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포유동물이어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 태어난 감정, 그리고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감정이 이 딱 6가지밖에 없다고 폴 에크만이라는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가 주장하는 근거는 얼굴 표정이에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문화와 상관없이 똑같은 얼굴 표정을 짓고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이 6가지: 행복, 슬픔, 두려움, 놀람, 화, 혐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1차적 감정이 아니라 사회화된 감정이거나 문화의 특징적으로 있는 감정이거나 여러 1차적 감정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울이 무엇일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프로이드는 우울이 밖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한 분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우울이란 감정 밑에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슬픔, 두려움, 분노, 이것이 1차적 감정이고 그것이 표현되거나 경험되어지는 증상이 우울일 수 있는 거죠. 즉 2차적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은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해서 6가지 감정만 이야기한다면 대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또 내가 느끼는 감정, 너가 느끼는 감정이 매우 다르지만 이 6가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특징인 6가지 감정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매우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화를 볼게요. 우리 좀 이따 이제 감정 그리기를 할 건데, 화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화 1번처럼 그립니다. 빨간색을 선택을 하고요.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그려요. 화랑은 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 특이성을 잘 표현한 거죠. 또 감정은 각각의 온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도를 색깔로 표현하는데, 그렇다 보니 화를 표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을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1번의 화, 2번 화, 3번 화, 4번 화가 다 다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타인과 다른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정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을 그릴 때도 아까 별사람 그린 것처럼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그림을 그리시라고 할 거예요. 이유인즉슨 시간을 쓰면 우리의 생각, 판단, 논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건 우리의 어떤 본능 같은 거를 그리는 거거든요. 본능, 감각, 욕구, 우리 몸에서 분출되어진 그것들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감각이 먼저 있고요. 얼굴 표정이 있고요. 그 얼굴 표정을 우리의 뇌가 이런 거는 슬픔이구나, 이건 행복이구나라고 어,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또한 이것이 그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감각적인 것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감정을 그리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떠오르는 색깔을 정해서 한 30초 안에, 뭐 많아봤자 1분 안에 그리실 거예요. 제일 먼저, 자, 이거는 그냥 예예요. 이렇게 그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림인데, 보다시피 다 추상화예요. 감정을 그리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태를 그리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자면 행복을 그리세요. 그러면 하트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그거는 사회화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행복이라고 부르기로 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약속 이전에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어떤 알아볼 수 있는 형태는 그리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점, 선, 면, 색깔 이런 것만 갖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종이를 접거나 선을 그어서 6등분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순서를 똑같이 해야 비교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종이를 가로로 둘 거고 시계 방향으로 이 6가지 감정을 그릴 건데 일단 구석에 조그맣게 쓰세요. 자, 행복, 슬픔, 시계 방향으로 해보세요. 두려움, 면, 네. 자, 이렇게 자, 6등분 하고요. 이 감정 6개를 쓰세요. 감정은 행복, 슬픔, 두려움, 놀람, 화, 혐오예요. 제일 먼저 색깔을 고르세요. 색깔 하나를 골라서 제가 예를 들자면 아까 화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화하면 떠오르는 색깔을 고르시고요. 저 빨간색을 골랐어요. 그래서 화를 그려볼 거예요. 저의 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생겼는지 빨리 보여주세요. 이 감정을 각각 그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와, 되게 잘하셨다.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이걸 갖고 좀 소그룹으로 얘기를 해보면 정말 좋아요. 특히 같이 사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가 감정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기 굉장히 좋은데 역시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은 관계로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보여드릴게요. 야, 멋지다. 제일 먼저 자기 감정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읽는다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그림을 읽는 거는 책을 읽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우리 몸의 반응으로 읽는 거거든요.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약간 전율이 일어나거나 저 그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근거가 그림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몸에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떨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손이 떨리기도 해요, 실제로.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내 몸의 반응을 통해서 아, 저 그림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익숙해지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자기의 그림을 읽는 방식도 똑같은데 머리를 끄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림을 판단 이하 이상으로 또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이 주는 몸의 반응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구멍이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한테 일으키는 감정이 뭔가를 느껴보시고 대화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모든 감정은 사라져요. 특히 이 6가지 기본 감정은 사라지는 게 특징이고 우리가 미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감정을 사라지게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감정이라 치면 어떤 감정일까요? 한번 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엉켜 있어요. 이 빨간 것으로 볼 때 뭔가 분노일 수 있고 화가일 수도 있고 뭐 답답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꼬여 있고요.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어요. 어느 날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여 있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이 가시 같은 게 박혀 있는 게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다룰 수도 모르겠는 그런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우리는 이 감정을 그림으로 한번 해소해 볼게요.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영화를 만들듯이 만화를 그리듯이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감정의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그것에 몰입이 되기 때문에 마치 이 감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엉켜있고 가시 같은 이것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느끼던 슬픔을 느꼈던 그것만이 모든 경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온 세상에 그 슬픔과 그 화와 그 가시밖에 없다라고 느껴져요. 이런 감정을 해소하시려면 이 감정 덩어리를 몸에서 빼내야 하는데 이것을 미술 치료에서는 외제화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내 몸 밖으로 감정을 뽑아냅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가시 같은 엉켜있는 것 속에 있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디 있다라고 찾아요. 아, 이것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림 일기로 생각을 한다면 이걸 정말 그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이 감정이 어디 느껴지는지를 찾고 그 감정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을 뿜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제화라는 기법이에요. 감정을 내 몸에서 끄집어내는데 이 과정을 그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림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정말 감정이 그림 따라 움직여요. 감정에서 벗어났죠. 이 감정의 핵만 손에 두고 바라봅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덩어리진 감정만 그리셔도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미술치료에서는 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감정을 그림에 담은 거예요. 이 감정이 더 이상 내 가슴에 있거나 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작품에 담겼기 때문에 작품에 담긴 그림은 쳐다볼 수 있고 돌려볼 수 있고 흔들어서 소리도 들어볼 수 있고 납작하게 볼 수도 있고 늘려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자유로움이 생겨요. 이 부분이 담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매일매일 완벽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특히 이게 오래된 찌꺼기가 있는 감정이라면 뭐 예를 들어 몇십 년 동안 같이 산 가족, 원가족 또는 남편 또는 시부모하고 생긴 억울함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거는 한 번에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아직 다루지 못하는, 다루기 힘든 그 과정을 어딘가 보관할 수 있어요. 이건 치료사들도 사실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담자를 만나러 갈 때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치료사들도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내담자를 만나러 갈 때 내 감정을 가지고 가진 않아요. 이 감정을 어디다가 두고 갑니다. 그 두고 가는 것이 작품인 경우들이 많고 저는 그림을 이제 매일 그리고 저를 치유하는 과정으로 그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데 지금 내가 다룰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단히 그려요. 그린 그림을 어디다 두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담자 작업을 할 때는 이 감정이 크면 클수록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여다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어떤 상자에 닫아버리거나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몸에서 빠져나온 자그마해진 그 감정의 핵을 어딘가 담아서 좋은 곳에 두는 거예요. 잠깐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오늘은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너를 여기에 둘 테니 여기 안전하게 있어. 그 대신 나에게 나의 삶 전체를 장악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림 일기는 이 과정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내가 해결하고 싶거나 담고 싶어 하거나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시고 그림을 통해서 외제화, 담아두기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림 일기가 나의 감정을 담아줄 거고요. 그림 일기가 나의 감정을 담아주고 그림 일기를 닫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다시 열어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해보고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들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나에게 잘하자는 그림 일기장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표지예요.